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테슬라와 미국주의 소식 아트라운TV입니다. 3일절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행복한 3일절 연휴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테슬라에게 있어서 3월은 약속의 달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어떠한 약속이 있었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 금일 증시는 PC 지수에 대한 안도감이 반영이 되면서 반등을 보여주었어요. 이 점도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3대 지수 현황 먼저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이 5천선을 넘어서는 모습 다시 한번 나오고 있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예요. 16,000선을 지켜내는 모습입니다. 일단 지난 2월 13일에 발표되었던 미국 CPI 지수가 예상보다 강하면서 금주는 미국 PC 또 다른 물가 지수죠. 미국 PC 지수 발표에 대한 우려감에 좀 증시가 강력한 모습은 보여주지 못했어요. 다만 어제 프리마켓에서 발표가 되었던 PC 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로는 오히려 12월 달 수치보다 좀 빠지는 모습이 나왔어요. 헤드라인 PC 기준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 2.4% 상승을 하면서 12월 달 상승치였던 2.6%보다 낮은 수치가 나왔고요. 근원 PC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2.8% 1월 달에 상승을 보여주면서 12월 달 상승치였던 2.9%보다도 낮은 수치가 나왔어요. 자, 하지만 전월 대비로는 좀 더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헤드라인 기준으로는 0.3% 상승하면서 12월 달 수치였던 0.1%보다는 높은 물가 인상률이 나왔고, 1월 달 근원 PC도 전월 대비로는 0.4% 상승하면서 12월 달 수치보다 좀 더 높게 나왔죠. 이런 모습을 보면 이제 물가 둔화세가 고르지 않은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일단 전년 대비로는 물가가 계속해서 하락하는 추세에 있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전월 대비로 봤을 때는 1월 달이 연초니까 연초 기업들의 가격 인상 정책들이 있었겠죠. 이러한 계절적 요인 때문에 전월 대비로는 좀 상승률이 올라간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전년 동기 대비로 봤을 때는 여전히 둔화 추세에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가 오늘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10년물 국채 금리도 하락을 하고 유가도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나스닥 위주의 상승이 일어났어요. 또한 이미 2월 13일에 발표되었던 미국 CPI 지수가 높게 나왔었기 때문에 이를 이미 시장이 선반영을 해왔다라는 점이죠. 그러한 점에서 PCI 지수 발표 이후에 시장의 안도감은 더욱더 커지면서 발표하자마자 이렇게 장이 크게 상승하면서 시작을 했었어요. 자, 2월 13일에 발표되었던 CPI 지수 그래프로 보면 이런 모습인데요. 최근에 CPI 지수는 잘 떨어지지 않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플랫한 모습이 최근에 나오고 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PC 물가 지수는 기조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 연준이 CPI보다 PC 지수, 특히 오른편에 보이시는 이 근원 PC 지수에 더욱더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근원 PC 지수가 꾸준히 하락을 해서 2%대에 수렴하는 모습이 나오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볼 수 있겠어요. 헤드라인으로 보나 근원으로 보나 둘 다 예측치에 부합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전월이었던 12월 달 수치보다 낮은 수치가 나왔죠. 그러면서 오늘 시장의 반등을 만드는 요인을 제공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시장에 다소 안도감을 주는 PC 물가 지표 발표가 있었지만 금리 인하 확률은 어제 대비 바뀐 게 없습니다. 자, 일단 3월과 5월 달은 금리 동결 확률이 훨씬 더 높은 상황이죠. 80%가 넘어가는 상황이고요. 자, 6월 12일에 첫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정확한 퍼센트지는 52.8%, 그리고 빅스텝에 해당하는 0.5% 금리 인하 확률이 10.6%가 있기 때문에 자, 이를 합해 보면은 63%가 넘는 확률을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일단 하반기부터는 금리 인하가 기대가 됩니다. 자, 어제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역시 인플레이션을 2% 목표치로 되돌리는 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연내 금리 인하를 예상한다라고 했어요. 세 번의 금리 인하가 가장 합리적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세 차례 정도 금리 인하는 예상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빠르면 6월이나 7월 달에 일단 금리 인하 한 차례 돌입할 것으로 예상이 들어요.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테슬라는 금일 0.08% 하락한 201.88불로 마감을 했어요. 시장이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지만 오늘 상승을 못한 것은 좀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다만 최근 계속해서 이렇게 저점을 올리는 꾸준한 상승을 보여주는 그런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약 한 207불 선에서 개발락을 보여주었던 테슬라이기 때문에 여기에 저항대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200불대 초반에서는 거래량도 좀 떨어지면서 어느 정도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다만 오랜만에 200불을 넘어왔으니까 200불대 그래도 지지라인 있다라고도 볼 수도 있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전반적으로 연초에 크게 상승한 가운데 미국 시장이 크게 하락하지만 않는다면 테슬라는 좀 더 안정적인 주가 흐름이 기대되는 상황이에요. 자, 금일 주제를 약속의 3월이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테슬라가 약속한 첫 번째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가격 인상이 되겠는데요. 모델 Y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전기차입니다. 작년에 120만 대가 넘게 팔렸죠. 자, 그리고 미국에서도 가장 많이 팔리는 전기차가 모델 Y예요. 그런데 2월 11일에 일시적으로 모델 Y를 1000불 정도 가격 인하를 했었던 테슬라입니다. 미국에서 가격 인하를 했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Price will go up again in March라고 적혀 있어요. 3월 달부터 가격이 다시 상승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테슬라는 2월 11일에 모델 Y RWD와 롱레인지의 가격을 1000불 정도 일시적으로 인하를 했어요. 아무래도 모델 Y 재고가 생각보다 많아지는 바람에 재고를 빨리빨리 털어내기 위한 정책이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하지만 테슬라는 여기 보시면 프라이싱 업데이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Price will increase by 1,000 US 달러 more on March 1st라고 적혀 있는데 3월 1일이 되면 1000불 또는 그 이상의 가격 인상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아직 미국 시간으로는 3월 1일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한국 시간 3월 1일 아침 6시에 확인해 보니까 가격은 바뀐 게 없었습니다. 지난 1000불 정도 가격 인하를 했을 때와 똑같은 가격이 지금 미국 홈페이지 상에는 보이고 있고요. 아마도 내일이 되면 이 가격에 인상분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반영이 되면 내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게리블록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만약에 1000불 정도 다시 한번 가격 인상이 된다라고 하면은요. 투자자들은 1분기 오토그로스 마진율이 안정화되는 것을 이제 기대할 수 있다라는 점이죠. 현재 테슬라 주가의 상승을 짓눌려 왔던 요인이 바로 이 오토그로스 마진율이었습니다. 자동차 판매에 따른 마진율이 떨어지니까 자동차 판매 대수는 많아지더라도 EPS는 이렇게 하락을 하기 마련이었는데요. 최근에 테슬라가 유럽에서도 가격 인상을 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1000불 정도 이상 가격이 인상이 된다라고 하면은 정말 1분기에 이제 바닥을 찍고 마진율이 상승하는 모습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하반기부터는 금리 인하 기조와 함께 테슬라의 차량 마진율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EPS도 올라갈 수 있는 모습 나올 수도 있어요. 또 하나의 약속의 3월 달인 이유는 현재 FSD 버전 12.2가 배포가 되면서 탁월하다라는 유저들의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탁월할 모델인 버전 12.3이 3월 달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버전 12.2에서 나왔던 문제들, 자동 와이퍼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다라거나 하는 문제들이 12.3에서는 거의 다 해결이 될 것이라고 일론 머스크는 얘기하고 있는데 지난 배포 과정들을 계산을 해보면 아마 3월 19일경이 12.3이 나올 수 있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요. 자, 이 버전부터 현재 북미 한 40만 명에서 50만 명에 해당하는 FSD 유저에게 한 번에 와이드 릴리즈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센세이셔널한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훨씬 더 많은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현재는 5% 미만의 북미 유저에게만 배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채 10,000명이 안 될 것 같은데요. 40만 명에서 50만 명은 좀 다르죠. 훨씬 더 많은 워드 오브 마우스, 그러니까 입소문 효과가 나오면서 테슬라 주가에도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또 약속의 3월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이거는 제 내피셜입니다만 테슬라가 2023년 1월부터 약 한 100불을 찍고 반등 추세를 보여주긴 했는데요. 현재 이러한 반등 추세에서 잘 보셔야 될 부분이 월봉이 하나가 나오면 그 다음 달은 무조건 상승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3개월 동안 월봉이 나왔는데 월봉이 2023년 1월 달에 나오자 2월 달에 월봉이 나오고 있죠. 자, 이때도 마찬가지죠. 작년 5월 달에 월봉이 출현하니까 6월 달도 월봉이 나왔고 작년 11월 달에 월봉이 나오니까 12월 달도 양봉이 나왔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테슬라는 한번 상승을 하면 2개월은 꾸준히 상승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자, 현재 2월 달에도 양봉이 나왔으니까 3월 달에도 양봉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점이죠. 어느 정도 주가의 패턴이 있기 때문에 3월 달 좀 안정화된 흐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기술적 분석에다가 FSD 버전 12.3의 호재까지 나온다라고 하면은 금상첨화가 될 수 있겠죠. 테슬라의 최고 대항마로 일컬어졌던 엘플이 전기차 사업을 중단한 가운데 테슬라는 이렇게 하반기부터 반등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애플은 지난 10년 동안 전기차 개발에 10빌리언이라는 어마무시한 돈을 썼다라고 해요. 우리 돈 13조 원 수준인데요.
테슬라는 지난 10년 동안 같은 10 빌리언으로 로드스터 모델 S, X3Y, 파워월 오토파일럿, FSD 버전 9까지 상당히 많은 개발을 해왔습니다. 테슬라는 애플과 같은 R&D 비용으로 대부분의 테슬라 제품을 개발해 왔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점을 보면 테슬라의 경쟁력을 알 수 있죠. 물론 테슬라가 애플만큼 핸드폰을 만들려고 하면 못할 것입니다. 각자의 전문 분야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신규 사업에 있어서는 테슬라가 애플보다는 앞서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해 볼 만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가장 최근에 테슬라의 북미 충전 표준 방식인 낙스를 스텔란티스와 마쓰다에서 채용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테슬라의 채용 방식을 채용한 회사들은 자, 올해부터 일단은 아답터를 이용을 해서요. 슈퍼차저를 이용하게 될 건데 일단 리비안이 그 선두를 끄는 것 같습니다. 리비안 차저부터는 이번 3월 달부터 테슬라 슈퍼차저를 사용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테슬라 슈퍼차저 이용을 위한 어댑터도 지속해서 배송할 예정에 있다라고 리비안 공식 트위터 계정에서 알려주고 있고요. 테슬라와 관련된 한 트위터 분께서도 This will definitely help sell more Rivians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자, 이것에 따라서 리비안도 더 차량이 많이 판매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글로벌에는 3만 개 이상의 슈퍼차저가 있고 미국만 하더라도 15,000개의 슈퍼차저가 있어요. 자, 리비안도 많이 팔리면 테슬라 입장에선 좋습니다. 전체적인 전기차 파이가 커져야지 테슬라도 함께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이러한 슈퍼차저 정책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어쨌든 나중에 이 에너지 사업,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정유 사업이 되겠죠. 휘발유 유통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이제 이런 슈퍼차저로 통일이 될 것인데요. 그렇게 되면 테슬라의 에너지 부문, 서비스 부문의 수익 역시 무시 못할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에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테슬라는 광고를 하지 않기로 유명한데 트위터에는 계속 광고를 조금씩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들어요. 자,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테슬라를 광고해주는 많은 셀럽들이 있습니다. 거의 공짜로 광고해주거나 있다고 해도 다름이 없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저스틴 비버가 보이고 킴 카다시안이 보입니다. 둘 다 사이버 트럭을 타고 있는데요. 자, 두 사람을 합했을 때 소셜 플랫폼의 팔로워 수가 10억 명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전 세계 10억 명에게 지금 이 사이버 트럭,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이 공짜로 광고되고 있는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아무튼 사이버 트럭의 이 헤일로 이펙트 후광 효과는 지속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올해 사이버 트럭과 함께 반등할 테슬라를 기약하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1절 연휴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